A인 걸 모르잖아요. 초등학교 산수에 분수에 더하기 들기도 모르는데 그런 친구들이 졸업해가지고 또 병원에 뭐라고 또 장짜다고 뭐 이제 과장을 달고 나가요. 그러니 그 의료의 실태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일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 박사. 채널에 이렇게 박사님을 모셔보는 처음입니다. 원장님 제가 뭐 좀 잘하게 생겼나요? 예. 너무 미인이셔가지고. 야 우리 원장님 아니 공부 잘하게 생겼냐 물어봤는데 미인은 공부 잘하는 건데 미인은 모든 걸 잘하는 게 미인이에요. 우리 원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8대를 내려오면서 지금 한의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업이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물리를 좋아했거든요. 수학 물리를 걸 좋아했거든요. 그 물리에도 이제 세계를 보는 데가 있고 원자 분자를 쪼개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저 거시세계를 보는 데 있잖아요. 우주 전체 물리 이런 거는 자꾸 이제 거대한 세계로 나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고 별을 관찰하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집안에 뭐 이제 선생님들이 다 이제 뭐 유업을 해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게 됐는데 하여튼 뭐 지금은 또 사명감을 갖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이게 한의학을 하면서 내가 제일 긍지를 느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북한에서는 뭐 의대를 졸업하면 그 남한에 이제 의대적으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걸 해요.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을 이제 정해놓고 거기서도 시원이라고 보고 그분은 이제 의학의 아버지다. 그래가지고 모든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내가 의료를 행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 진짜 적도 피를 흘리고 이제 오면 그걸 환자로 대하고 똑같이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인류애라든지 인륜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이제 절대적인 어떤 인간 생명사랑, 생명 중심, 감정이나 어떤 내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그런 개입이 없이 보편적인 그 가치를 가지고 순수한 의료, 순수한 치료만으로 환자를 바라보고 치료한다. 그런 어떤 양심선서죠, 인류애 진짜 멋있다. 사명감이 사명. 근데 이제 의사 그러면은 북한의 의사든 남한의 의사든 사회주의 국가의 의사든 의사 그러면 일단은 꺼져가는 병들거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의사인데 근데 이제 북한의 의사와 남한의 의사 그러니까 전체주의 체제의 의사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의사는 완전히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완전히 그 주입식 교육을 받았고 복종하는 관계고 근데 이제 남한의 의사는 진영의 의사들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의학도 그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의료의 스타일도 내 스타일대로 할 수 있고 병원도 개인 병원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개인 병원이라는 게 없잖아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개인 병원이라는 거의 없죠. 다 이제 국가가 통제하고, 남한도 국가 통제는 합니다. 근데 이제 자율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사명감이다 그러면 저는 원래 제 집안이 이제 의사 집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가 갖고 노는 장난감이 의료 도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에 대한 그런 명예감, 사명감 이런 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의사로 살아가면서 보니까 오랜 세월 이렇게 점점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이게 경륜이 쌓이잖아요. 경험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 참 힘들긴 하지만 매일 힘들어요. 왜냐면 아픈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진료라는 게 상담이 저는 또 수주로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그래도 이제 사명감을 느끼고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정원에서 이렇게 조사받을 때 선생님들한테 군대 갔다 와서 회령식 병원 다니면서 추천받아서 의학통신대학 언연에서 지금 탈북을 했다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나가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되세요 하는데 제가 대본에 아니요 그걸 왜 해요? 내가 북한에 있을 때는 살기 위해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정말 북한에서는 아직 의사는 되기 전이지만 어학년 되게 되면 우리가 병원에서 어디를 뺐냐면 허담당과를 뺐어요. 북한의 의사들은 그냥 그야말로 여기로 말하면 그 양복 입은 노가다 같은 가족이 오기 전까지는 의사나 간호원이 막 심지어는 똥기저귀까지 갈아대고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북한 군에 있을 때 진짜 하루에 시체 5개씩 처리했어요. 군에서는 죽으면 무조건 부검은 왜 해요? 제가 북한 군에 있을 때 내과였거든요. 그때 막 콜레라 해가지고 장티부스, 파라티부스 막 죽어나갈 때인데 부검을 5개 하니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한국에 이런 시스템을 알았으면 여기는 다 보게 되면 그 간병인 제도도 되어 있고 해가지고 의사는 딱 환자 치료 이런 걸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제일 느꼈냐면 북한에서는 의사나 간호사 하게 되면 무조건 어깨에 빡 힘주고 다니잖아요. 정원 나와서 하나원 딱 가서 치료받는 데 있잖아요. 아니 간호사들이 환자들 앞에서
쩔쩔매더라고요. 막 할머니들이 막 소리쳐도 막 이러면 권위가 없죠. 네, 북한의 의사 간호사는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우리 박사님처럼 인류애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그런 계기가 돼서 이렇게 한의원을 쭉 가족 대대로 하게 됐군요. 와. 그 유튜브를 보는데 요즘 손흥민이 네. 많이 뜨잖아요. 네, 득점왕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손흥민 가족에 대한 그 다큐가 나오는데 손흥민의 조카가 애가 있어요. 그 형이 태어나니까 삼촌이 손흥민이야, 유명한 사람이야. 저도 그 얘기를 저는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의사예요. 그러니까 일단 북한 같은 나라 또 폐쇄적인 국가들은 아버지가 보이지도원이면 아들도 보이지도원, 아버지가 안전원이면 아들도 안전원, 아버지가 단가면 아들도 단가원. 아버지가 노동자면 아들도 노동자예요. 그런 봉건적인 그 세습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솔직히 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에 한번 맨날 1등 했죠. 전체를 연구하고 싶었다고 할 정도면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인데 제가 어렸을 적에 본 책은 전부 과학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연히 내가 배우고 본 것은 그냥 우리 집 환경 자체가 의사의 집안이니까 이제 갖고 노는 장난감이 다 의료 도구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지식이 많고 그쪽으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고 아버지 의사니까 당연히 의사를 해야지 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사회적인 어떤 그 몰아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전체적 체제는. 그런 풍토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냥 내 어떤 적성이나 내 어떤 내 마음하고는 좀 다른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내가 어릴 때 보니까 그 학급에서 엄마가 선생이거나 아버지가 선생인 애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의사거나 아버지가 의사인 이런 애들은 특출하게 또 공부를 잘했어요. 또 부모들이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죠. 전교에서 1등하고 그러면 전국에서는 학교에서는 계속 1등 했고 도교면 중학교면 너무 많이 갔었고. 수제시네. 북한으로 말하면 수제네. 저 진짜 공부 못했어요. 의대 통신도. 그 군대 갔다 왔으니까 추천 받았다니까 당원이니까 당 조직에서 추천해줬어요. 그때 제 대군인들이 5명 왔거든요. 구해 병원에. 그냥 갈까요? 이러시는 게 네, 그래서 5명 중에 제가 무대를 갔는데 그때 우리 지대군들 다 그랬어요. 왜냐면 여자들 23살에 시집갈 때인데 저희는 26살이 왔단 말이에요. 다른 애들은 다 지금 남자 찾고 있는데 26살에도 지금 늦어서 누가 안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26살이 늦었죠. 네, 그 행정위원회 교육과 가서 교육과 가서 이거 받아오고 당비서 사인 이것도 받아야 되는 데서 당비서실 앞에가 앉아있고 이러니까 애들이 자는 미쳤다 시집 안 가고 저 뭐 하려고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시집 갔는데 북한에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공부 잘하는 분들 보게 되면 정말 존경스러워해요. 왜 그 부모님이 그 좋은 환경에서 뭘 해도 했어야 됐는데 왜 음악부 보내면 며칠 갔다가 도망쳐오고 체육 보내면 체육도 그냥 보내면 체육 선생님한테 가르쳐 좀 주라고 며칠 갔다가 왜 오후마다 일 시키니까 일하기 싫어가지고 체육 쪽 갔는데 열심히 얼리 뛰우니까 거기 좋겠어요? 다음 날 보니까 애들 또 농촌주엔 안 나가고 넌가? 다시 안 갈 거야. 그리고 또 안 가고 그래서 저걸 이제야 후회되죠. 막 애들이 막 아코디언 하고 막 노래 부르고 이런 애들 보게 되면 나도 충분히 저런 거 할 수 있었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저는 학교 때 공부만 했으니까 공부하는 애들이 몇 명 안 돼요. 그렇죠. 네, 그 대학 가는 애들 자체가 몇 명 안 되니까 다 군대 가고 남자는 100% 가고 여자도 군대 갔으니까 근데 공부해서 대학 가는 애들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아까 그 에피소드 제대군인 얘기하니까 제가 대학 입학을 딱 하니까 3가지 부류가 있어요. 직발생 있고, 알죠? 직발생. 네, 직발생.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들어온 직발생 있고, 현직생 있고, 사회생 있어요. 사회생이 돼요. 사회생 그리고 제대군이 있어요. 근데 사회생은 좀 나은데 이 제대군인들은 우리 요즘 말로 말하는 꼴통들이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군대 가서 10년 남자 제대군인들 여자도 똑같아요. 10년 동안 그 공병국 이런 데서 총도 한 번 못 잡아보고 제대되는 친구들이 많대요. 제대군인들이. 공병 사건 게임하고 공사만 하다가 온 친구들이에요. 일만 하다가 그게 무슨 공부를 했겠어요. 고등학교 때 자체가 공부를 안 했었는데 그리고 10년 동안 이게 머리가 부러졌는데 대학을 보냈어. 당첨됐다고 이제 추천해서 내처럼 당원이셨어요? 저 22살에 입당했어요. 정당원하고 나왔어요. 정당원 생활 3년 하고 나왔어요. 군대에서. 당첨 번호가 있는 분이네. 네. 나 당첨 번호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제 생일처럼 기억해야 돼요. 아직도 근데 기억. 당연하지. 그 바보같이 기억하고 있어요. 평생 기억하는 겁니다. 네. 우리 주민등록번호 기억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입당을 한번 해보니 꿈이 됐어요. 꿈.
꿈이었죠. 이거 해야 이제 이 사람 그렇죠. 가장도 되든 뭐 세포비서도 되든 뭐 승진할 수도 발전할 수 있었는데 하여튼 그 사람 그 친구들이 이거 맸다고 우리 난 직발생이야. 근데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 제대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냈다고 모든 권한은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결정권은 그들이 다. 그렇죠. 소대장부터 시작해서 대대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장자는 다 그들이었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처음에 예과 때는 고등학교 때 거 그대로 배워요. 이어달리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듣는데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몰라. 그래서 수업 끝나면 야, 너 내 방으로 와. 그래가지고 거기 그 호실에 가가지고 맨날 그 요즘 말하면 과외했거든요. 한국말로 말하면 과외예요. 그렇죠. 예, 수업 끝나고 와서 가르쳐줘야 돼요. 뭐라 그래, 힘은 약하니까 그들이 힘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명령에 복종을 해야 돼요. 오라면 와야 되고 그쵸. 가라면 가야 되고 가르쳐달라면 가르쳐줘야 돼요. 계속 제대로 가르쳐줬던 기억밖에 없어요. 초보적인 걸 모르잖아요. 초등학교 산수에 분수에 더하기 들기도 모르는데 근데 그게 아니 미적분학을 처음부터 배우고 하니까 그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르니까 마지막까지 모르고 졸업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졸업해가지고 또 병원에 뭐라고 또 장짜다고 뭐 이제 과자는 달고 나가요. 그러니 그 의료의 실태가 어떻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제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우리 원장님도 지금 한의원에서 우리 원장님이 치료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올린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정박사 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